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한 이해, 오늘은 독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활동이 중요한가요? 몇 권 정도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학기 초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몇 권 읽었어? 라고 했을 때 봉사랑 마찬가지로 한 3권 정도 읽은 학생부터 한 학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한 학기에 10권 이상 읽은 학생들까지 천차만별이죠. 기본적으로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본인이 계속 독서 활동을 즐겨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바쁜 학기 중에 책 한 권 읽기가 참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독서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진로와의 어떤 연관성을 두고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 3년 동안 있었느냐예요.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진로나 전공이 딱 정해져서 그 관련 독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기초 소양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과별로 독서 활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학 쪽을 가려고 하는데 국어나 사회 관련 독서 활동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인문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또 예술 계열로 가겠다는 학생이 예체능 계열의 교과 독서 활동이 없다면 또 이상한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나 생명과학 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막 어필을 한 학생이 막상 독서 활동으로 보면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책 한 권조차 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서류의 진실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이라는 것은 너무 뚜렷하고 일관된 내 진로를 잡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독서만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는 풍부한 독서 활동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로와 연계된 관련 독서 활동도 필요하다. 그리고 양적으로 풍부한 것도 좋겠지만 사실 양적으로 얼만큼 풍부할 수 있을지 정량적인 요소로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기본적인 해당 분야의 기본 지식을 쌓는 독서를 했다면 2학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즉 책의 난이도로 보면 조금 더 전공 심화 쪽으로 가까운 독서를 꾸준히 연계성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 분야에서는 고전, 예술 분야에서는 또 관련, 또 철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으로 배경 지식을 쌓도록 노력하는 활동 기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독서 활동 기록된 내용은 사실은 이제 3학년 1학기 마치고 수시 원서 접수할 때쯤 고등학교 학생들, 고3 학생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서 독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이런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이 유의미하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관련 질문들이 종종 출제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서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학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면접평가나 자기소개서에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어필될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말에 담임 선생님 또는 이게 또 학교마다 다릅니다. 담임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도서 담당 선생님이 또 따로 계셔서 담당자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그 선생님이 독서 부분을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과목 관련 독서들은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독서 이력을 어떤 분이 책임지고 관리하시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두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독서 활동을 여러분들이 해서 내다보면 마지막에 학기 말에 독서 이력 내라고 했을 때 사실 다 읽지도 못한 책을 일단은 급하니까 제목만, 요즘은 이제 독서 감상문 100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학생부에는 내가 읽은 책에 감상문 100자가 각각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도서명, 그다음에 저자,
출판 이렇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서명만 들어가다 보니 아이들이 마지막 학기 말에 그냥 추천 도서 리스트에서 쭉 적어서 내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면접이나 자소서로 연계돼서 쓰기는 참 어려워요. 면접 질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네 사회교과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뭔가? 라고 물어보면 순간 학생이 당황할 수 있죠. 처음 들어보는 책인 것 같은데 내 학생부에 있었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고려하고 학생부를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방학 때 또는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방학 때 좀 의미 있는 독서들은 미리 차곡차곡 내가 대입을 준비하는 차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차곡차곡 독서 읽고 감상문 간단하게 써놓고, 네, 감상문도 단순히 줄거리만 써놓지 말고 인상적이었던 부분, 내가 이거를 통해서 느낀 점 이런 위주로 독서록을 써놓는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학종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독서 활동란에 이제 책의 제목만 적어 넣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담당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독서 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또는 독서 종합,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이게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그 디지털 도서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이 책을 읽은 것들을 입력을 해서 누적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관리를 하셔서 그 도서 담당 선생님께서 한 학기에 이 학생이 입력한 독서량 또는 독서 목록, 독서 감상문의 개수를 가지고 성실하게 많이 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내 독서상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나라는 거 체크하셔서 내 학생부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담당하시는 선생님, 담당하는 관련 부서 체크를 하시고 독서 양이 많을수록 기재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질적으로 의미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물론 이제 한 권도 아닐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질적으로 우수하면 되니까 저는 진로와 연관된 거 딱 학기별로 하나씩만 넣으면 되겠네요 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독서의 양은 기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에서 남들 하는 만큼은 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얼만큼의 독서를 했는지가 사실은 그 학생이 학업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역량을 체크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한 내용에 대한 검증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선생님께서 하셔서 기록을 하시는 거고 또 대학에서는 면접 등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도서는요. 학교에 따라서 월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4월의 도서, 4월의 도서는 뭐 수학 분야, 5월의 도서는 과학 분야 이런 식으로 월별로 교과 분야별 도서의 날을 정해놓고 해당 월 마지막 말일쯤까지 관련 교과 도서 목록을 받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놓치지 말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하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의미 있는 독서 활동, 내가 얼만큼 내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학업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독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도서명하고 저자만 기재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책을 의미 있게 읽었는지 또는 내가 이 책을 읽고 얼만큼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평가하죠? 뭐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만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각 학생부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의 항목들은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독서 활동이 쉽게 말하면 교과 세특 사항에서
내가 이 교과 이 단원을 보고 이 학생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분야의 책을 읽거나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탐구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독서 활동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 그 해당 교과에서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교과가 그 도서가 있어요. 그러면 연계돼서 실제로 이 학생이 교과서 특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연결관계 속에서 독서 활동도 의미 있게, 즉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토론, 자율 동아리, 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킨 그런 경험으로서의 독서, 세부 특기 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탐구 활동 등이나 이런 데서 연결지어서 읽었다라고 보여지는 독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무작위로 마지막에 학기 마지막에 일단 써서 내라니까 분량 채워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조금 더 독서도 전략적으로 항목과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각 영역별로 확인하는 내용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크게 교과, 비교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즉 학생부를 토대로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준비를 할 것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과 관련 활동들은 이제 전체 교과 성적, 상위 등급 과목이 몇 개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학년별 교과 성적 추이는 3년 동안에 이 학생이 의미 있게 등급 향상이 이루어진 과목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은 전공 관련 교과목의 평균 등급이 성적이 우수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의 수행 활동이 있는가, 탐구 활동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내 수상은 전공 관련 교과 과목의 교내 수상이 몇 개나 되어 있는가, 즉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부분은 심화학습이나 주제탐구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과 노력이 보여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교과 항목의 평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교과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독서량과 그다음에 독서 태도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했는가. 그래서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꾸준히 개설해서 하면서 동아리 장을 해주는 게 좀 의미가 있죠. 동아리 장으로서 이런 내용이 행동종합 특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이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한 태도의 변화가 있는가. 태도의 변화는 어디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행동종합 특성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로 탐색 체험 활동은 진로 목표가 뚜렷해서 탐색 활동을 했는가. 가끔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 여름방학에도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진로 체험 활동 하나씩 해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내가 진로 체험할 수 있나요? 직업 체험할 수 있나요? 물어보고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체험문, 보고서, 소감문 써서 아마 제출한 학생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관련 진로에 대한 직업 체험, 탐구 활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주도적인 노력이 있었나, 또는 교내에 진로 강연이라든지 진로 특강 같은 경우에 활발하게 참여해서 거기서 유의미하게 느낀 점, 학생의 태도 변화 등이 있었나, 이런 것들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 부분은요,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그다음에 리더십, 학업 의지, 교우 관계,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인성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은 학교에 행사가 많잖아요. 운동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 행사나 또는 학급 행사 등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평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급 등에서 내가 임원을 맡아서 뭔가 결과물을 좋게, 그러니까 우리 반대항 또는 반대항 미화대회도 있고 반대항 체육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학급의 리더로서 학급 임원으로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학업 의지는 5개 학기를 개근하면서 내가 목표로 한 학습 계획을 달성했는가 그리고 이런 평가 내용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행동종합 특성사항에 기록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우관계 의사소통 능력도 행동종합 특성사항에 이제 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원활한 돈독한 교우관계를 맺고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했었던 학생인가를 평가해 주게 됩니다. 인성평가는 학교 생활 중에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학생들 간의 갈등 사항, 뭐 학교 폭력 등등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규칙 준수, 타인 존중, 관계 지향성 등이 보여지는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기록되냐? 학년 말의 행동종합 특성사항.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항목, 기재 항목 축소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필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이 기재해 주시는 학생부 학년 말의 맨 마지막 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기재되는 부분인데 행동특선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행특이라고 부르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기재해 주시는 항목이죠. 그래서 학생의 학습, 행동, 인성 또 여러 가지 자기주도 학습, 잠재력, 창의성, 예체능 활동, 리더십 이런 것들이 또 진로 관련, 진로 희망 이런 부분들이 다 기재 가능한 항목이에요. 책임감 있는 학생, 예의 바른 학생, 성실한 학생,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등의 인성과 태도적인 칭찬만 있는 항목이 행동종합 특성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으로만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대학에서 이 학생을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외에 이 행동종합 특성 사항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리더십 활동, 학생의 잠재력, 발전 가능성, 진로에 대한 부분, 기타 다른 학생부 항목에서 어필될 수 없었던 주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학생의 인성적인 요소 외에도 학업 태도 및 의지들을 잘 어필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얘는 이러한 활동 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돋보였어요 라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의 종합적인 역량이 다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역시나 면접에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해주시고 아마 대부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항목을 기록해 주실 때 학생들에게 학기 말쯤에 혹시 자랑하고 싶거나 강조하고 싶거나 네가 1년 동안 우리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어서 내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게끔 잘 기록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